자, 이번 시간은 242페이지 등비 수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자, 등비 수열을 선생님이 누구랑? 등차 수열이랑 같이 비교를 하면서 둘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등차 수열을 배웠을 텐데,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n번째 항이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 항이 a면 두 번째 항이 a 더하기 d, 세 번째 항이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 그래서 일반항이 a 더하기 n-1d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연습을 했었지.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서 항값이랑 항번호를 구했었어. 자,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도 일반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등비 수열을. 자, 등비 수열은 예를 들어 어떤 애들이 있었지? 2, 6, 18, 54와 같이,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일정한 수들이 곱해지는 이런 수열들을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 하고, 똑같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바로 일정에게 곱해지는 이 수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비라고 해요. 등차 수열에서는 우리가 이 일정하게 더해지는 애를 공차라고 했었는데, 등비 수열에서는 공비로 바꾸고, 공차는 문자 D로 했으면 공비는 우리가 문자 R로 나타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야.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문자 사용하는 차이를 알아봤고, 자, 그럼 일반항 만들기 위해서 한번 가보자. 자, 등비 수열은 첫 번째 항이 똑같이 A예요. 그럼 두 번째 항을 보니까, 이 6이라는 두 번째 항을 보니까 첫 번째 항 2에다가 공비 R을, 즉 3을 곱해서 만든 애가 두 번째 항일 거야. 다시 말해서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해서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 세 번째 항은 다시 한번 그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또 곱해서 만들죠.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은 A, R의 제곱이 될 거고, 네 번째 항은 A, R의 세제곱이 되겠지. 자, 이와 같은 규칙으로 가게 되면 n번째 항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거냐 봤더니, 규칙이 항 번호보다 한 개 작게 공비를 곱해가죠.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이니까 공비가 두 번 곱한 거야. 그러니까 n번째 항이면, 그렇다면 공비가 n-1번이 곱해질 거고, 얘가 바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인 n번째 항이 되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과 비교를 하면,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에다가 n-1번 공차를 더해주는 거고, 등비 수열은 첫 번째 항에다가 n-1번 공비를 곱해주는 거다. 자, 그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는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거겠죠. 자, 그럼 위에 있는 이 수열의 등비 수열에 한번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자. 자, 첫째 항이 지금 현재 2고 공비는 3이니까 일반항 n번째 항은 2 곱하기 3의 n-1승이 되겠죠. 그럼 정말로 네 번째 항이 54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n에다가 4를 집어넣어서 a4를 구해보면 2 곱하기 3의 4 빼기 1승, 3승이 되겠죠. 27 곱하기 2니까 54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일반항 n번째 항인 일반항의 용도는 등차 수열과 똑같아요.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하라 그러면 그 n에다가 대입해서 구해주는 거고, 또 몇이 몇 번째 항이냐 물어볼 때는 방정식을 세워서 구해준다는 것까지 다 공통적이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등차 수열에서는 7번째 항을 첫째 항 더하기 6d로 나타냈듯이, 등비 수열에서 만약 7번째 항이 나온다면 첫째 항 곱하기 R의 6승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 차이. 이렇게 등비 수열이냐 등차 수열이냐에 따라서 첫 번째 항과 공차로 표현하고 첫 번째 항과 공비로 표현한다는 차이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개념 설명이 되겠고, 자, 그럼 242페이지의 용어들을 한번 읽어보자. 첫 번째, 등비 수열의 뜻에서 첫 번째 줄에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들어지는 수열, 등비 수열하고 그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한다.
그 밑에 공비가 R인 거기를 밑줄 긋자. 공비는 우리가 R이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점화식은 우리가 뒤에 가서 얘기할 거니까 그건 패스하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A에는 AR의 n-1승, 그리고 n에는 1부터 항번호이기 때문에 자연수를 대입한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A에는 AR의 n-1승, 거기다 네모 박스 쳐놓고 이제 문제 시작해 볼게요. 자, 245페이지 필수예제 18번 한번 가보자. 자, 문제에서 AN이, 즉 다시 말해서 n번째 항이 3 곱하기 2의 1-2n승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이때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항을 구하는 방법은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2에 1 대입하면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승, 2분의 1이죠. 그래서 첫째 항이 2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공비를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음 항인 두 번째 항까지 구해보면 돼요. 그럼 n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3 곱하기 2에 1-4가 되니까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그러면 8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럼 정확하게 몇 배가 줄어들었냐 봤더니 4분의 1배가 되니까 바로 얘가 공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또는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이렇게 항 두 개만 구한다면 공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고, 자, 다른 방법으로 공비를 구하는 방법은 일반항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항은, n번째 항은 AR의 n-1승이라고 우리가 주어졌잖아. 그럼 다시 말해서 공비라는 녀석은 n승이 걸려 있으면 공비야. 물론 마이너스 1승이 있어도 되지만 얘가 어차피 a 곱하기 r의 n승 곱하기 r의 마이너스 1승일 거고, 얘가 r분의 1이 되면서 r분의 a 곱하기 r의 n승이 되니까 어차피 n승이 걸려 있으면 공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선생님이 여기 있는 3 곱하기 2의 1-n승을 조작해 볼게. 3 곱하기 2의 1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n승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겠고, 둘은 곱해서 6이 되겠죠. 그 다음 얘는 2의 마이너스 2n승의 n승으로, 왜 n승을 바꿔놓냐? 공비는 n승이 걸려 있으니까 n을 밖으로 뺀 거야. 그러면 6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인 4분의 1의 n승이 되겠죠. 그래서 공비가 4분의 1이 된다는, 이렇게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항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좀 더 빨리 알아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조작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것까지 정리하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자. 자, 공비가 마이너스 2인, 그리고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60일 때 첫째 항은 얼마겠는가 라고 문제를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여섯 번째 항과 같이 모든 항들은 첫째 항과 공비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기로 했었죠. 그럼 여섯 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5승으로 바꿔주는데 그게 마이너스 160이래. 근데 현재 공비가 얼마래요? 마이너스 2래죠. 다시 말해서 a 곱하기 마이너스 2의 5승이 마이너스 160이 될 거고, 마이너스 2의 5승은 마이너스 32겠죠? 마이너스 32a가 160이 되면서 따라서 a는 얼마? 첫째 항은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다음 필수예제 19번으로 넘어가 보자. 자, 마찬가지.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이 60이고, 셋째 항 더하기 넷째 항이 240일 때, 다음 첫째 항과 공비는 얼마겠는가? 이렇게 문제를 냈네. 자, 똑같이 모든 항들을 첫째 항과 공비로 표현해 볼게. 첫 번째 줄은 a 더하기 ar이 60이고, 두 번째 줄은 ar의 제곱 더하기 ar의 3승이 240이 되겠죠. 자, 이제 둘을 연립을 해줄 텐데 등차 수열에서의 연립과는 달라요. 등차 수열은 더하거나 빼서 연립을 했는데 등비 수열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연립을 할 거야. 다시 말해서
위에 있는 차수가 크냐 밑에 있는 차수가 크냐를 봐서 차수가 큰 식을 묶어주자는 거죠. 근데 얘를 진짜 인수분해를 하면 AR 제곱까지 묶어버려서 1 플러스 R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인수분해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까지 인수분해를 하냐면 밑에 식에서 묶기는 묶되 위에 있는 이 식이 보이도록 묶어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최대로 묶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식이 보이도록 묶어야 되니까 AR로 묶게 되겠지. 그럼 AR로 묶으면 남는 R 더하기 두 번째 R 제곱이 될 거야. 미안. AR이 아니죠. 그냥 R 제곱으로 묶으면 되겠지. R 제곱으로 묶으면 A 더하기 AR이 될 텐데 그게 240이래요. 그럼 지금 R 제곱으로 묶으니까 누가 보여? A 더하기 AR이 보이죠. 얘가 60이 되니까 R 제곱값은 4가 되겠고 R은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럼 그때마다의 첫째 항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겠죠. 그럼 R이 2다라고 했을 때는 이 R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A 3A가 60이니까 A는 20이 되겠고 R이 마이너스 2면 여기가 마이너스 2A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A가 60이니까 A는 마이너스 60이 돼서 순서쌍이 두 쌍이 나오게 된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245페이지랑 44페이지를 풀어보고 다 풀면 이제 246페이지로 넘어가 볼게. 자, 246페이지도 그냥 쭉 진행해 볼게요.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고 그리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8인 다음과 같은 수열의 등비 수열에서 공비가 음수래요. 자,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시오 가봤네. 자, 그럼 연립을 해보자. 위에 있는 식은 AR이 마이너스 10이고 두 번째는 AR 세제곱이 마이너스 108이야. 자, 마찬가지죠. 등비수열에서의 연립은 차수가 높은 식을 쪼개는 거야. 위에 있는 애가 보이도록 쪼개야 되니까 AR 곱하기 R 제곱으로 쪼개는 게 마이너스 108이 되겠죠. 근데 AR이 마이너스 12니까 R 제곱이 얼마야? 9가 되겠지. 그럼 R은 원래는 3 아니면 마이너스 3인데 문제에서 공비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3은 안 돼. 그래서 공비는 얼마다? 마이너스 3임을 알 수 있겠죠. 자, 공비 마이너스 3을 여기에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따라서 A는 얼마? 4. 그래서 첫째 항과 공비가 4랑 마이너스 3이 됨을 알 수 있어서 첫 번째 문제는 끝났죠.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이너스 972는 몇 번째 항이냐 물어봤어. 다시 말해서 항 값을 알려주면서 항 번호를 물어봤죠. 바로 방정식을 세우라는 거야. 일반항부터 만들어보자. n번째 항인 일반항은 첫째 항 4 곱하기 공비의 n-1승이 될 텐데 그 항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972가 되는 n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자, 양변을 4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3의 n-1승은 마이너스 243이 되겠죠. 3의 5승이 마이너스 243이 됨을 알 수 있으니까 바로 여기 있는 지수가 얼마가 돼야 돼? n-1이 5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5승이면 홀수승이니까 마이너스도 나오잖아. 따라서 n에 얼마 나와? 6이 나와요. 결국 뭐야?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97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21번 필수예제 21번으로 계속해서 넘어가 볼게요. 등차 수열과 풀이 방법이 거의 유사하고 일반항 공식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야. 자, 등비 수열에서 2, 4, 8과 같은 등비 수열에서 500보다 커지게 되는 거는 몇 번째 항부터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다는 건 일반항을 구해서 일반항이 500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을 풀라는 거겠지.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항이 2고 공비 또한 2가 되겠죠. 그럼 일반항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근데 앞에가 2의 1승이니까 곱했을 때 지수끼리 더해지니까 일반항은 2의 n승이 될 거야. 그래서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8. 이렇게 2의 거듭 제곱이 항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500보다 커지는 n의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2의 1승부터 10승까지는 외워줘야죠. 500보다 커지는 512가 되는 항은 2의 몇 승? 9승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만족하는 n의 값이 9니까 9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500이 커지게 되는, 500보다 커지게 됨을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필수 예제 22번까지 가고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필수 예제 22번은 등차 수열에서 했던 거야. 2랑 20 사이에 A1, A2, A10까지 이렇게 10개의 항을 채워서 등비 수열을 만들었대요. 그래 놓고 문제에서 뭘 구하래? 여기는 A1이랑 A10을 A1 곱하기 A10이 얼마냐 물어보는 문제야. 그럼 저번 시간에 정리한 문제에 잠깐 가볼게. 지금같이 어떤 두 수 사이에 껴있는 문제는 포인트가 있었죠. 바로 첫째 항과 끝항을 번호를 설정하되 이 끝항 번호는 어떻게? 전체 항의 개수를 가지고 끝항 번호를 설정한다. 기억나죠? 그래서 얘가 첫째 항이 되고 10개가 있으니까 총 12개가 돼서 얘가 12번째 항이 될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 문제의 주의사항은 뭐냐면 얘가 첫째 항이고 둘째 항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A1, A12라고 하면은 틀리게 돼요. 계산 실수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돼. 이유가 뭘까? 봤더니 여기 가운데 껴있는 애들을 X1, X2, X10이라고 적었으면 이렇게 설정을 해도 되는데 가운데 있는 애들이 A1부터 A10까지니까 이렇게 설정하면 헷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B1, B2, B3, 점점점. 그럼 얘가 B12니까 얘는 B11이 되겠죠. 이렇게 다른 문자 A 말고 다른 문자에 대한 수열로 바꿔줘야 돼요. A는 이미 사용한 문자이기 때문에 다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A1과 A10을 곱했다는 뜻은 A1이 B2고 A10이 B11이니까 얘를 바꿔서 어떻게 쓰자? B2 곱하기 B11의 값이 얼마냐로 문제를 바꿔서 풀어야지 안 헷갈릴 거야. 요거를 꼭 주의해야 돼. 자, 그럼 이제부터 구해보자. 첫째 항 B가 2고 12번째 항인 B의 아래 11승이 되겠죠. 12번째 항이니까 그게 20이래. 그럼 지금 현재 B가 2잖아? 2 곱하기 아래 11승이 20이라는 건 아래 11승이 10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아래 11승을 하나 구하게 됐어. 첫 항과 끝 항을 가지고 연립해서 우리가 구해준다. 이거는 등차 수열과 비슷한 유형이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걸 보니까 B2 곱하기 B11이야. 근데 B2는 BR로 바꿀 수 있고 B11은 BR의 10승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결과값이 B제곱의 R의 11승이 되겠죠. 근데 B도 얼마인지 알고 있고 R의 11승도 얼마인지 구해놨으니까 B 2죠? 2의 제곱인 4 곱하기 R의 11승은 10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4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꼭 주의사항은 뭐다? 가운데 있는 애를 A를 사용해서 수열을 만들어 놨으면 우리는 전체 수열을 다른 문자를 이용해서 수열을 만들어주고 구하라는 값도 그 바꿔준 문자 있죠? 만들어준 문자로 바꿔줘야지만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를 푸는데 310번까지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럼 311번부터 나머지들은 우리가 또 개념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잠깐 여기서 영상을 끊었다 갈게요.